번째, 권리죠, 권리. 제가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빼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권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 뭐 나왔어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다. 내가 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법적 효력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리다. 근데 권리는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잠재적인 권리, 그것을 현실화시킨 거.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권리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쓰는 게 잘. 문제는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라도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거냐? 우리 민법 2조에 발 나와있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면요, 그 권리 행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각자 권리를 갖고 있지만요, 서로 법률 관계를 맺어지다 보게 되다 보면 이러한 법률 관계에서 상대편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의조차 그에 맞게끔 행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 거기서 파생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쓰는 거예요. 예, 사전경쟁의 원칙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을 때의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치 못했었어요. 또 예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강제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하게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치가 맞게 고쳐달라.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자. 요구할 수 있는 그거. 정말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A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려고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는 개발이 된다고 하는 온갖 소문과 그 확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개발 계획이 전혀 있었지도 않았다는 소문을 확정했을 때, 내가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체결했는데 없어져 버렸다. 없었다. 난 그걸 예상 못했다. 계약 해제. 할 수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론이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 얘기합니다. 신뢰의 원칙. 오랫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제 저 사람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봤어요. 그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 사람한테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실효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느냐? 많은 경우에서 인정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부동산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혹 적용이 되죠. 그죠? 이건 실효의 원칙.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외형상은 권리 행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권리를 인정하게 된 사회적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권리 행사를 용인하게 되면 크고 법률적 안정을 깨뜨리더라.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이 20개의 교실이 있어요. 근데 옆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펴보니까 자기 토지 소유권의 일부분은 학교가 가져가고 있더라.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소유권 방해 해제 청구권 행사권은 이거 허락을 하나 이만큼. 이거 인정해야 되나? 인정해야 되나? 이게 바로 권리 남용인 거예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거 하지를 않으니까 허락 좀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인정이 됐냐? 재판관은요, 이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목적이 뭔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이 사람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공공이 어느 것이 다른가? 이것이 크다.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이용을 안 하죠. 그죠?
형사권의 경우에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줬으면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 이와 같이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건 법에 의해서 인정된 거고 또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좋지만 상대편과의 이익 협력을 했을 때에 상대편에게 과도한 손해를 주겠다.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것이 권리 행사 자유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 주체입니다. 권리 주체입니다. 뭐예요? 권리 주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 자격. 이게 됩니까? 그죠? 누가 권리를 갖게 되냐? 민법 전반적으로 한번 봐봤어요. 누가 권리를 갖게 되냐? 살아있는 사람. 권리 갖고 있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의 법률로 딱 권리를 갖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결합한 사람이니까 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을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먼저 자연인을 따져보자. 자연인은 언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생존하는 동안이겠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해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권리 능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권리를 인정하지 말아야죠, 의식적으로. 그럼 권리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을 해놔야죠. 이런 게 태아가 권리를 갖는다. 법률에 규정하지 않게 되면요, 태아는 생존하는 동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이 출생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태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임산부가 가는데요, 어떤 작은 놈이 배를 푹 쳤어요. 애가 기형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머니가 애를 낳다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 태어나가지고 300주에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태아일 때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거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태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특별하게 법률로 정해놨다. 어떤 경우냐? 지금 얘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 뱃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태어난 애들한테는 벌써 다 상속이 돼버렸어.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상속의 경우에 권리 인정해서 특별히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자반함이 쭉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상속은 가장 그건 여기서 인정이죠? 네. 근데 여기 인정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 대신 동순이로서 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 그 다음에 유증, 사인증여. 유증을 죽으면서 증명하는 거. 사인증여 살아있을 때, 아직도 눈 남았을 때, 내가 죽게 되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5가지 경우에만 한정돼서 인정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있는 주체가 되고 또 생존하지 않는 태아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권리의 개념도 모르고 물건을 취득한다고 하는 의미도 모르는데 이걸 인정해야 될 것이냐? 그럼 의문이 가죠, 그죠? 그래서 법률상 행위 능력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행위 능력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이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민법은 소극적인 방법을 택해버렸어요. 어떤 경우에 행위 능력이 없느냐? 행위 능력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느냐? 그래서 무능력자 제도를 부릅니다. 그럼 무능력자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지사이자. 많이 들어봤죠? 오늘 보게 되면 계속 나와요. 어느 경우에 많이 나올까요?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 쭉쭉 나오잖아요. 미성년자는 다단계 판매업을 못해요. 그죠? 등록을 하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런 경우 나왔어요. 그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핸드폰 계약을 미성년자가 체결하려고 해도 확인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미성년자가 어떤 능력을 갖느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미성년자가 누구를 미성년자라고 그래? 그렇죠. 왜 그래? 네? 그렇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기 힘들어요. 네? 민법 4조에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이래 됐으니까 미성년자면 반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 20세가 되지 않는 자. 그럼 민법 5조에 미성년자 행위인정 나와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은 돈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질문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서 한 행위는 무효이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와 무효는 어떻게 틀려요? 효과는 같은데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좋은데 취소라고 하는 건 나중에 취소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지만 소급해서 없었던 것을 다뤄본단 말이죠. 그죠? 그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이다 부분에 취소가 들어간다면 취소이다 부분에 무효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근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는데 항상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는데 엄청나게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원칙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행위를 하게 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둬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보통 민법정시에 논해지는 건 7, 8개 정도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을 갖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단순히 내가 어떤 물건에도 소유권을 미성년자가 취득하는데 야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 내가 돈을 10,000원을 줬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고서 받아.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담도 중요해. 내가 돈을 주면서 야 너는 앞으로 이런 걸 행위를 하지 마. 야 이걸 줄 테니까 어디 갔다 와서 뭐 좀 해줘. 인정되느냐 여러분.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우리가 야 등록금 대학교 막 들어가면 미성년자인 거 맞죠? 등록금 200만 원 갖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쓸 수도 있다, 쓸 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쓸 수 있다. 법률에 나와있죠. 처분을 허락했다. 그게 맞냐 틀리냐 따져보자 이거. 이걸 학자간에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목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아니다. 재산 처분 범위만을 얘기한 것이다. 사용 목적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되다 보면 그걸 오락실에 가서 날리게 되면 오락실 주인한테 가서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통설적으로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요. 재산의 범위만. 200만 원을 등록금 내라고 해도 등록금 내라고 했던 걸 상대편이 모르잖아요. 네? 그것까지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200만 원 갖다 내라고 하고 미성년자가 오락실에 다 날려도 오락실 주인한테 가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취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사업장을 만들어줬어요. 영업에 대해서 허락을 했죠. 영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그죠? 이 영업에 관한 행위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인한 경우. 15살짜리가 혼인하게 되면 행위 능력을 갖나요? 네? 친족상속법에 가면 남자의 경우는 18, 여자의 경우는 16이 돼야지 혼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16 넘어서, 남자의 경우 18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다 보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이 이 사람은 성년의 의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요. 불륜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임금의 청구,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경우는 나중에 보겠죠. 대리행위는 나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하시죠. A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바빠요. 근데 법률의 방식이 자유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다시 계약을 맺어줘. 이 사람은 뭐예요? 대리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B와 계약을 맺으면서 A 대리인 C와 B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맺는다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의 효과는 누구한테 봐요? 그럼 이게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손해 봐야 안 봐요? 손해 안 보죠? 그러니까 대리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